미래의 블록체인 같은 방향, 이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냐면, 우리가 코인에 대한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탈중앙성과 어떤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은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오문성입니다. 확장성을 이유로 탈중앙성을 일부 포기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요? 제가 이제 트릴레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세 가지가 모두를 잘하기 힘들다. 그래서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성을 잘하려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속도가 그죠? 떨어질 수가 있고 속도를 높이다 보면 이 거꾸로 이쪽이 그 우리가 중간에 있는 보안성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이유로 탈중앙성을 일부 포기하자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실용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빠른 그 자체가 아까 솔라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버넌스 자체가 집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확장성을 이유로 탈중앙성을 포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확장성을 이유로 탈중앙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확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코인이죠. 그래도 신뢰를 받는 이유는 조금 그 불편한 어떤 처리 속도나 트래픽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성과 보안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한 경쟁력이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그 결과 시간이 쌓이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가격대, 지금 현재도 뭐 한 1억 4천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시장에서 보내는 신뢰는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탈중앙성, 보안성 이쪽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기본은요, 탈중앙성이거든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을 창안한 어찌 보면 베일에 갇힌 인물이긴 하지만 이분이 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 때 은행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도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은행이 아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어떤 기저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초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야, 저거 뭐지? 저거 못 믿겠네? 이런 생각이 팽배했지만 현재 지금 거의 뭐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왔다. 그럼 거의 뭐 6년, 7년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쭉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오는 동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쌓였다. 그래서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한 그 탈중앙성, 보안성, 확장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그 탈중앙성이나 이 보안성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탈중앙성과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가치라면 여기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속도가 느린 것을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감내해왔다. 그렇다면 미래의 블록체인 같은 방향, 이 블록체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냐면 우리가 코인에 대한 경우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 탈중앙성과 어떤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지켜가면서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속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은 어느 정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게 그 결국은 우리가 그 레이어 2라고 하는 거 있죠. 레이어 2 또는 모듈형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1에서 속도가 너무 느리면 레이어 2라고 하는 데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레이어 1에다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일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레이어 1에서 모든 일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0건, 200건, 300건 여러 건수의 일을 거기서 다 했다면 레이어 2에서는 그 200건의 일을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레이어 1으로 올려버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스피드의 문제, 확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결국은 가는 방향이 미래의 블록체인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하신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항목, 하나가 탈중앙성,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확장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추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정도의 중요성에 의해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은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중앙성이고 그다음 보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성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만약에 확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너무 많이 양보를 해버리면 그건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철학에서 벗어나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중앙성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계속 추구해서 언젠가는 이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확장성을 우리가 좀 더 타협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기술적인 어떤 상황에 직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름대로는 미래에 어떻게 갈지는 아직 우리도 정확히 뭐 점을 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런 쪽이다. 우리가 확장성을 추구하되 다만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어느 정도 많이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트릴레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는 제일 중요한 거를 우리가 나름대로는 추구하되 하지만 우리가 이 속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속도에 대한 어떤 문제,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향상을 위해서 인류가 열심히 엔지니어들이 고생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